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테라피틱스가 RGN 요구 관련되는 임상 올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HLB 주가는 종가로 다시 3만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 저녁에 1월달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3시간 6분 정도 개장 전까지 남아 있는데,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0.38%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 0.11, 0.2% 강세 흐름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04% 강보합세인데요. 사실 1월달 물가가 작년 12월달까지는 이제 핵심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두 가지 물가와 고용 지표 중에서 1월달 물가가 2월 증시의 항방을 가르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발표하기 전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의 이제 라이언 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코노믹 이제 어드바이저로 일단 연준에서는 이제 일단 빠져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연준 이사가 어떤 식으로 또 구성되는지가 그 연준의 어떤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마감되었던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게 래킹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크레인 같은 데도 이렇게 쇳덩어리 담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 같은 데 이렇게 깨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시장에 이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금 월가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가시 오늘 또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들이 현선물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들만 그래서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대 초반에서 계속 좀 올라왔는데 오늘 7원 90전 정도 다시 하락하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거의 한 100개 정도 차이가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좀 나름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종목별로는 좀 등락이 있었던 어떤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HLB는 3만원대 이탈을 하고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다시 올라오면서 5일선 어떤 흐름까지 일단 올라오면서 라운드 넘버 가격인 3만원대를 일단 상징적으로 올라왔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도 3100원 변함이 없고요. 자,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9.11, ADX 지표 자체는 여전히 이제 추세가 약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3만원대 밑으로 갔을 때는 오랜 기간 가격을 형성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다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차트상으로는 이제 34,000원대, 3만원대의 어떤 중위값, 미디안 값이 32,000원대 위로 올라가야 이 구간의 어떤 박스권의 안정적인 어떤 가격 위로 가려니까, 자, 이러려면 이제 21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 여부가 이번 주에도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 기관들이 매도를 했고요. 장중에 이제 공매도하고 연관될 수 있는 프로그램 쪽 부분들은 매도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자, 이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후장에 좀 이제 강한 흐름들은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좀 없었는데 항상 이제 오전장에 올라가다가 큰 흐름을 내지 않았다가 오늘은 이제 오후장에 일단은 수급이 좀 붙으면서 31,100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생명과학, 제약, 글로벌,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강보합세 흐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월달, 3월달에는 사실 최근에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흐름들은 좀 꾸준히 좀 상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HLB는 그 흐름을 좀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커플링의 흐름들을 좀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지트리비를 뛸 때 가장 뭐 중요했던 게 결국은 안구근조증 관련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안과질환 관련해서 RGN 요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기전을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신경영양성 각막염하고 이제 안구근조증인데요. 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신경영양성 각막염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구근조증에 관련되는 기대감이 과거 이제 G3 BNT일 때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좀 중요했기 때문에요. 이 안구근조증은 좀 특이합니다. FDA에서 이 사인과 심통 관련되는 부분, 징후와 증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번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어떤 반응률과 이 임상 대상자들에도 주관적인 어떤 부분들이 1대1로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삼상을 거쳐 가지고 승인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3번의 임상을 했습니다. 다른 임상과 다르게 이제 안구근조증 같은 경우는 임상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틈새 약품으로 이제 G3 BNT일 때 이 도입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올해 이 부분의 어떤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연내 임상에 진입하기만 하면 연내에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안구근조증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FDA 어떤 권고 조건과 통해서 임상 수행 절차 특별평가 SPA를 거쳐서 임상 계획을 하기 때문에 SPA에 해당되는 어떤 변수만 만족하게 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OKN007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와 병행의 어떤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HLB 입장에서 보면 이 교무세포종을 하나는 뭐 경구용 재질로 하나는 이제 암치료 백신 형태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HLB 테라피티스 입장도 HLB 계열에 들어오면서 자금의 어떤 수급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들이 올해 결실을 내는 것이 중요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노토스도 오늘 기사가 여러 군데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노토스가 이제 CRO 기업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CRO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규모로 돼 있어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높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상장 이제 CRO 회사들 중에서 노토스가 상당히 뭐 알짜인 흐름에서 HLB 계열 쪽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업 다변화를 측면에서 이 바이오 인프라 사업 이걸 이제 확장한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신약 개발에 보면 이제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CRO를 하고 전임상을 하고 이제 임상하고 승인받고 이렇게 뭐 판매하는 요런 어떤 구조에서 이 대부분 이제 분업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상 과정에서 필요한 보통 이제 랩실이라고 하죠. 이 실험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설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또 뭐 이탈리아의 스틸코와 동물용품 전문 살균 장비 뭐 독점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 부분들이 좀 확장되었다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문정한 노토스 대표의 또 인터뷰도 오늘 또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제 HLB 그룹 쪽에 들어와서 작년도에 이제 노토스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토스가 이제 뭐 현금 자산이 800억 정도로 본래 알짜였죠. 근데 이제 무중 관련되는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8, 90% 빠져가지고 다시 이제 무중 이슈 이후에 이전의 어떤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동물의약품 개발 사업에도 이 부분도 좀 연관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 투심 이제 약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저렴한 어떤 이제 주가에 있는 이제 기업들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 확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금 여력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회로 모색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래 이제 동물의약품 관련되는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공유했기 때문에 HLB 그룹과의 어떤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성사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HLB 생명과학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하는 이 반려견 유선암 관련되는 치료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 동물임상 같은 경우에는 일상만 통해서 이제 효과가 있으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전략적인 어떤 선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올해 임상에 진입을 하는지 이 결과들도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어떤 부분들이겠죠. 자, 이 뭐 그 내용들이 이제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랩 컨설팅 관련되는 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이 PSMC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간단하게 보면 PSMC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산 그룹에 있었을 때는 사실 좀 알짜였습니다. 이 그 과거 이제 풍산 마이크로텍이었죠. 그래서 금융위기 2007년 겪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이제 좀 사업이 부진하면서 풍산 그룹에서 이제 이 매각 이후 이후에 또 이제 이 머니 게임에 좀 휘둘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사업 부진도 되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소외받았는데 본래 조금 이제 펀더멘털이 나빴던 어떤 회사가 과거에 아니었고 사실 이제 HLB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과거에 진양곤 회장이 하이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풍산 마이크로텍 관련되는 부분에서 초기에 인수 뭐 하려고 했던 어떤 그 시절에 뭐 그런 경험들도 좀 뭐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부진했던 기업이지만 좀 정상화 시켜가지고 M&A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지금은 사실 여러 뭐 말들이 좀 많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자본 투여하는 것 중에 머니 게임에 관련되는 어떤 인물들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뭐 노토스와 같은 사례로 머니 게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HLB 주가 쪽에서는 크게 지금 도움되는 경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살려서 임상한 어떤 근거의 어떤 회사로 이제 하는 어떤 부분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작년에 유증 관련되는 어떤 자금을 수혈해서 그 자금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M&A 쪽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욱더 본업에 좀 집중해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NDA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M&A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HLB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차피 뭐 M&A 전문가로 2019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후에 일정이 이제 제대로 가는지 체크는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항서제약의 주가를 보게 되면 항서제약은 0.42% 올라가서 최근에 이제 단기 이평선을 타고 좀 이제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한 20%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70% 가량 항서제약의 흐름이 올해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이 병용 관련돼서 NDA 신청했던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입장만 지금 주가 흐름들이 코스닥의 어떤 상승 흐름에서도 평균 이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제약 바이오주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 인공지능 관련되는 어떤 헬스케어 관련되는 종목 말고 이제 시가총액이 큰 어떤 대형주였던 선전들이 좀 부진한데요. 자, 2월달, 3월달에는 재료를 바탕으로 이 부분도 극복이 거래량의 어떤 증가와 함께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이제 쓰리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봉의 어떤 가격들이 있는 이 이전의 어떤 고가라든지 중심축에 있는 이 어떤 라인들 가격들이 첩첩이 사실은 이제 저항대로 있는 어떤 흐름에서 점진적인 어떤 상승을 하면서 이제 재료의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반응이 단발성으로만 양봉으로 나오고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어져서 32,000원대 이 스타트 가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34,000원은 넘어가야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도 넘고 태깅도 되면서 돌 수 있으니까 이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일단 중요하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